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티큘러의 예제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비 내리는 장면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학습의 결과물 먼저 확인을 해본 다음에 학습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동영상이 재생된 상태는 아니고요. 보니까 자, 빗줄기가 보이고요. 그리고 바닥에 빗방울이 튕겨져 나가는 뭐 이런 장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동영상을 재생을 한 다음에 확인해 봅니다. 플레이. 자, 비가 내리는 장면, 그리고 빗방울이 튕겨져 나가는 장면, 자, 멈춰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회전이 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는 자, 그런 장면이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파티큘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비 내리는 장면을 아주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파티큘러를 통해서 비 내리는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작업을 위한 컴포지션을 만들어 봅니다. 컴포지션의 뉴 컴포지션 선택을 해주고요. 컴포지션의 이름은 비 내리는 장면으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작업 크기는 가로 세로 1289720 해주면 되겠고요. 작업 시간 10초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OK 저장을 해주고요. 계속해서 자, 이번엔 먼저 바닥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바닥. 자, 레이어의 뉴, 그 다음에 솔리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름은 바닥으로 해줍니다. 바닥. 자, 바닥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바닥의 색깔은 흰색으로 가봅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OK 해주고요. 실제 바닥처럼 해주기 위해서 3D 레이어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션 툴 사용해서 X축을 회전을 합니다. 이때 Shift 키 사용하면 90도로 정확하게 회전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예. 자, 근데 지금 바닥의 크기가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솔리드 세팅으로 다시 가서 좀 크게 해보죠. 2600. 자, 여기도 2600 가로 세로 모두 2600으로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커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위치 조정 다시 한번 해줍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바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를 만들까요? 조명을 만들어 보죠. 조명. 자, 조명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뉴 라이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라이트의 이름 기본 이름 사용하고요. 라이트 타입은 포인트로 해 주십시오. 자, 물론 뭐 스포트라이트나 뭐 그 밖에 파라렐 라이트를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자, 이번엔 포인트 라이트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서 포인트 라이트를 해줬고요. 자, 색상은 일단 흰색으로 해줍니다. 나중에 뭐 다시 설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해주고요.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해봅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OK에서 적용이 해주고요. 자, 조명에 비춰지니까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조명을 중간으로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 조명의 트랜스폼을 열어줍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쏠려 있죠. 자, 그래서 X축은 640으로 해야 되겠죠. 예, 현재의 컴포지션의 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80에 720이었죠. 이제 거기에서 그죠? 가운데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값이죠. 반 값이 640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가운데로 이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Z축을 0으로 해서 센터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좀 이동을 해봅니다. 물론 Y축 수치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직접 Y축을 위로 쭉 올려줍니다. 예, 요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됐습니다. 계속해서 자, 이번에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카메라 레이어의 뉴 그리고 카메라 선택을 해주고요. 카메라 역시 기본 카메라 사용을 합니다. 자, OK 적용이 됐고요. 카메라의 위치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중간에 정확하게 위치한 상태입니다.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카메라를 제어하기 위한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물론 카메라를 직접 회전을 하거나 이동을 해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카메라 제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널 오브젝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예, 레이어의 뉴, 그 다음에 널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자, 널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열어보면 역시 포지션, 자, 센터. 자, 여기에서 널 오브젝트의 Z축을 사용하기 위해선 역시 널 오브젝트도 3D 레이어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보니까 640, 360, 그 다음에 0, Z축은 0이죠. 자, 그래서 자, 지금의 널 오브젝트 역시 정확하게 중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카메라가 널 오브젝트에 영향을 받기 위해서 페런트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페런트 직접 끌어다가 적용을 해도 되고요. 자, 페런트 목록을 널 오브젝트, 널 1번이죠. 예, 널 1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널 오브젝트를 이동을 했을 때 카메라도 같이 움직이고요. 자, 컨트롤 Z. 자, 그리고 회전을 했을 때 역시 카메라도 회전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듯 널 오브젝트는 카메라를 제어할 때 아주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환경은 만들어졌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파티클러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레이어, 역시 솔리드 레이어 해주고요. 자, 비 내리는 장면에 쓸 겁니다. 비 내리는 장면, 파티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지금의 솔리드 레이어의 크기는 현재 컴포지션이죠. 1180270. 자, 그 사이즈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메이크 컴프 사이즈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의 컴포지션 크기에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자, OK 적용을 해주고요. 자, 이제 비 내리는 장면 파티클 요 레이어에 파티클러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트랩 코드에 파티클러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방을 뻗어나가는 그러한 파티클이 표현이 되고요. 자, 이제 실제 비가 내리는, 자꾸 이제 눈하고 좀 헷갈리네요. 비가 내리는 그 장면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먼저 2m로 갑니다. 자, 2m 타입은 박스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2m 사이즈 X축을 사용을 해서 비가 내리는 그 영역이죠. 영역 크기 설정을 해줍니다. 한 1400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Y축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자, 여기보다는 이쪽이 그죠? Z축을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 회전 방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자, 컨트롤 Z. 자, 여기에서 자, 비가 내리는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세팅을 해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디렉셔널로 설정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와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X 로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게 해주죠. 이제 마이너스 90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이런 장면 해줍니다. 자, 이때 위치가 위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포지션의 Y축을 사용을 해서 자, 위쪽으로 올려주고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위에서 내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봅니다. 예,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주고요. 여기 틈이 생기네요. 자, 위로 좀 올려주고요. 예, 확인해보면, 자,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영역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자, Y축의 영역을 설정을 해줍니다. 현재 회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Y축으로, 늘려줘야지, 깊이감, 즉, 앞뒤의 영역이 커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1600 정도, 1600 정도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예, 비가 내리기 위한 그 파티클의 생물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버리네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사라지는데, 네, 그 장면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파티클 항목으로 가봅니다. 해주고요. 라이프를 6초 정도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끝까지 내리네요. 그죠? 끝까지 내려서 아래쪽 화면 밖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 끊기는 것도 있네요. 자, 그럼 7초로 늘려주죠. 예, 됐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작업은 다음에 좀 해보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지금의 파티클, 즉 빗방울이 바닥에 튕기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기 위해서 피직스가 필요하겠죠. 자, 피직스를 자, 여기에서는 자, 바운스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바운스. 자, 현재는 뭐 아직 튕겨져 나가지 않고요. 바운스를 열어서요. 바운스를 열어서 플로어 레이어, 바닥으로 사용하는 레이어로 해줘야 되겠죠. 바닥으로. 자, 그러면 바닥에 부딪혔을 때 이제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뭐 튕겨져 나가는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튕겨져 나갈 때 실제 요 큰 빗줄기가 아니라 부딪히는 충격에 의해서 이제 막 부서지겠죠. 작은 알갱이로 부서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바운스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컬리전 이벤트를 킬로 해줍니다. 킬. 자, 그러면 바닥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로우 모드는 바닥 레이어에 실제로 부딪혔을 때, 즉 바닥 레이어 그 크기의 서만 바운스 될 때 되기 위해서 레이어 사이즈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튕겨져 나가는 그런 알갱이들이죠. 작은 빗방울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옥스 시스템 열어주고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미트를 바운스 효과를 표현해주기 위한 add bounce 이벤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현재는 지금 여러 개의 컬러로 표현이 되고요. 자, 그리고 튕겨져 나가는 장면이 안 되고요. 그냥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네요. 자, 지금의 옥스 시스템을 통해서 튕겨져 나가는 그런 장면을 위해서는 벨로시티, 즉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쭉 한 100 정도로 해봅니다. 자, 그러면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튕겨져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속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속도와 튕겨져 나가는 속도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자, 옥스 시스템, 즉 작은 빗방울의 벨로시티는 100으로 지금 세팅을 해주는 상태고요. 자, 튕겨져 나갈 때 이렇게 금방 사라지죠. 자, 지금의 요 작은 빗방울의 지금 시간이죠. 생물 시간이 현재 0.5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늘려줍니다. 2초 정도로 늘려주고요. 자, 그러면 퉁 튕기고 2초 동안 살아있죠? 2초 동안 살아있는데, 자, 여기서 중력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사방으로 막 튕겨져 나갑니다. 자, 그래서 중력의 영향이 필요하죠? 지금 이 서브 파티클, 중력의 영향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비티 값을 증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죠? 자, 중력 값을 적당하게 해줘야 되는데, 현재 55%로 되어 있죠? 5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확인해 보면, 자, 이와 같이 퉁 튕겨서 아래로 다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 정도, 퉁, 너무한가요? 한 50 정도. 됐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면 된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튕겨져 나갈 때 부서지는 개수, 작은 빗방울의 개수 조금만 늘려봅니다. 파티클 컬리전이죠. 예, 파티클 컬리전을 한 15 정도로 증가를 해서 좀 더 많이 부서져 튕겨져 나가게 해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빗방울의 색깔과 역시 튕겨져 나가는 작은 빗방울, 즉 서브 파티클의 색깔도 동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컬러 프롬 메인이죠. 옥시 시스템의 컬러 프롬 메인의 값을 100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같은 색깔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됐고요. 자, 여기에서 사이즈, 자, 사이즈는 일단 이 상태로 그냥 그냥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아래쪽에 랜덤으로 갑니다. 랜덤. 물방울, 작은 물방울의 이제 수명이죠. 수명. 라이프를 통해서 한 45% 정도로 랜덤하게, 즉 불규칙적으로 해줍니다. 자, 어떤 거는 좀 오래 살고, 어떤 거는 좀 빨리 사라지게 그렇게 해주기 위함이죠. 자, 그리고 사이즈도 좀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건 크게 부서지고 작게 부서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죠. 적당한 랜덤 값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 아래쪽에 렌더링 항목을 열어줍니다. 렌더링 항목에서는 뎁스 오브 필드와 모션 블러에 대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역시 카메라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뎁스 오브 필드와 모션 블러 사용하면 보다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고요. 다른 거는 그냥 기본값 사용을 합니다. 뎁스 오브 필드, 현재 카메라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의 설정값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카메라를 열어봅니다. 카메라를 열어주고요. 자, 여기서 카메라 옵션, 뎁스 오브 필드가 5% 되어 있습니다. 꺼져 있다는 것이요. 켜줍니다. 켜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거리에 대한 설정 포커스 디스턴스로 해주면 되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자, 에퍼처를 통해서 현재 뎁스 오브 필드, 즉 아웃 포커스에 대한 그 효과를 더욱 눈에 띄게 해줍니다. 선명하게 증가를 쭉 해줍니다. 자, 그럼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죠. 적당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정도, 한 133? 이 정도만 해줍니다. 자, 그리고 포커스 디스턴스를 설정을 해보면 포커스를 뒤쪽에 앞쪽에 할 것인지 뒤쪽에 할 것인지 뭐 이러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역시 적당한 값을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 이번엔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해봅니다. 자, 이처럼 뎁스 오브 필드를 사용을 하니까 이와 같이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은 선명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흐리게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웃포커스 효과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모션 블러 사용을 해봅니다. 자, 모션 블러 열어주고요. 현재 기본적으로 컴프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컴프 세팅은 모션 블러가 적용될 레이어의 모션 블러와 이네블 모션 블러를 켜주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죠. 자, 여기에서 모션 블러의 양은 컴포지션 세팅, 어드밴스의 셔터 앵글을 통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작업에서는 파티큘러에서 직접 모션 블러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ON으로 해줍니다. ON 됐고요. 자, 여기서 셔터 앵글 좀 늘려볼까요? 셔터 앵글을 좀 늘려봅니다. 쭉 늘려봅니다. 자, 그럼 모션 블러 양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나중에 뭐 다시 재 설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빗방울 떨어지고 튕겨 나가는 그런 장면이 뭐 제법 표현이 됐는데 빗방울이 일단은 너무 좀 굵은 것 같고요. 그리고 빗방울이 막 지그재그로 막 떨어집니다. 그죠? 예. 일정한 방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좀 지그재그 뭐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이 부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2m 쪽으로 와서요. 방향을 일정한 방향으로 해주기 위해서 디렉션 스프리드를 0으로 해줍니다. 0으로 해주면 지금 X 로테이션의 이 각도에 맞게 정확하게 그 각도에 맞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파티클의 크기가 너무 좀 큰 것 같습니다. 파티클의 사이즈 쪽으로 와서요. 사이즈를 1.5 정도, 1.5 정도로 줄여줬고요. 살짝 보여지네요, 그죠? 자, 그리고 랜덤 사이즈 랜덤 한 50% 정도, 35% 정도. 그래서 어떤 건 좀 길고 어떤 건 좀 짧고 뭐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으로 해줍니다. 자, 크기가 좀 작아졌기 때문에 살짝 비춰지는데 일단 이 부분 나중에 수정을 해봅니다. 자, 메인 빗방울의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여기 서브 빗방울도 역시 좀 작게 해줘야 되겠죠. 옥스 시스템 쪽으로 가서 사이즈 아까 1.5였죠. 자, 1로 해볼까요? 1. 자, 1로 설정을 해봅니다. 자, 지금 여러 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사실 쪼개진 개수만큼 줄여줘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너무 줄이면 또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1은 너무 큰 것 같고요. 0.7. 예. 자, 요 정도? 예,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서브와 메인 빗줄기가 좀 작아졌기 때문에 눈에 좀 많이 안 띕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렌더링 항목에 오페서티 부스트를 증가를 해서 조금 이제 진하게 해줍니다. 자, 이 정도? 한 11? 네, 됐습니다. 자, 모션 블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파티클이 흐려지기 때문에 지금의 오페시티 부스트를 설정을 해서 더 밝고 진하게 뚜렷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금 파티클의 개수죠. 파티클의 개수를 200 정도로 증가를 해서 빗방울이 또 많이 떨어지게 해주고요. 자, 여기서 정상적인 속도로 한번 재생을 해봅니다. 스페이스바. 자, 지금은 렌더를 걸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정상적인 속도는 아니고요. 자, 일단 렌더 걸린 부분만 다시 확인해 보면, 자, 이게 실질적인 비의 속도입니다. 비 내리는 속도. 너무 느리죠? 예. 너무 느리기 때문에 앞서 빗방울이 튕기는 그 속도는 벨러시티가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빗방울이죠. 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더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쭉 더 빠르게 해줍니다. 자, 플레이. 예. 자, 요 정도의 속도군요. 실제는 더 빨라야 되겠지만, 또 현재는 학습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실제 작업에서는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일단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빗줄기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모션 블로의 양이 더 증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셔터 앵글을 좀 줄여보죠. 예, 줄여서 자, 이 정도? 800 정도로 해볼까요? 예,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예. 물론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그 모습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고 바닥에 튕겨져 나가는 이 장면, 정확하게 표현이 됐고요. 자, 여기서 파티클의 모드를, 트랜스포 모드를
add로 해서 파티클이 이제 서로 겹쳐졌을 때의 그 밝기 더 강렬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오페시티 부스트를 15 정도로 해서 더욱 증가해 볼까요? 예,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설정이 필요하다면, 자, 빗방울이 살짝 이제 좀 투명하죠. 예, 살짝 투명하기 때문에 오페시티 값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줄이면 그리니까 한 65%? 예. 예, 65% 정도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옥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요 서브 빗방울이죠. 예. 자, 서브 빗방울은 50%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군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은 뭐 이 정도 됐고요. 자, 특정한 시간에 비 내리는 장면이 멈춰 있다가 멈추는 중간에는 카메라가 그 주위를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비 내리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초에서 서서히 멈추게 해봅니다. 4초로 시간을 이동을 해 줬고요. 자, 여기에서는 피직스를 사용을 해줘야 되겠네요. 피직스. 자, 피직스로 가봅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피직스에 피직스 타임 팩터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제 그래비티, 즉 중력의 영향을 받는 뭐 그런 시간적인 그런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초의 기본값 1 그대로 사용합니다. 키프레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 5초로 가보죠. 5초로 가서 0으로 해주면, 자, 이제 4초에서 5초까지 서서히 멈추고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죠? 예, 더 이상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7초로 가세요. 자, 여기서는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가 필요하겠네요. 레이어에 이펙트 파티큘러 열어주고요. 피직스 열어줍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멈춰 있어야 되기 때문에 add 키프레임을 통해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멈춰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8초로 옵니다. 8초에서 이제 다시 빗방울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값인 1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서서히 멈췄다가 여기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번엔 멈췄을 때 5초죠. 네, 5초. 지금 여기에서 멈춰 있네요. 시간이 제가 지금 4초 29프레임에서 이제 멈춰졌죠. 자, 시간이 1프레임 정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를 열어봅니다. 카메라에 트랜스폼 열어주고요. 자, 카메라를 사용하면 안 되죠. 예. 카메라의 제어는 널 오브젝트니까 널 오브젝트에 트랜스폼 열어서요. Y 로테이션을 통해서 회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간에서 Y 로테이션에 스탑워치 켜주고요. 그 다음에 6초로 갑니다. 6초. 그리고 회전해보죠. 쭉 회전을 해서 잠깐만요. 컨트롤 Z 한 바퀴 돌려볼까요? 1. 자, 1은 360도 한 바퀴죠. 자, 그러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회전이 되는 자, 아까 7초까지였죠. 예. 자, 늘려서 7초. 자, 그러면 자, 5초부터 7초까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회전이 되는 그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션 블루의 양, 즉 길이가 더 길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7초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반 바퀴만 돌려옵니다. 180도. 예. 자, 그러면 이전보다 좀 짧아졌죠? 예, 됐습니다. 자, 반 바퀴만 돌려도 이렇게 좀 빠르게 느껴지는군요. 여하튼. 자, 지금 모션 블러 양이 많다면 모션 블러의 양을 줄여줘야 되겠고요. 아니면 비 내리는 속도
그리고 튕겨져 나가는 물방울의 속도, 빗방울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해서 지금의 카메라가 회전이 되는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해줘야지 예, 정확하게 이제 모션 블러의 양, 즉 셔터 앵글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 부분 여러분이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멈추고 다시 내려오는 이 장면에서 지금의 이 부분은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섰다가 예, 그죠? 천천히 또 내려오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에디트 열어주고요. 마지막 키프레임을 이제 곡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컨버트.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서서히 느려지겠죠? 자, 여기서 느려지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비가 내리고 멈추고 회전을 하고 다시 비가 내리고. 자, 단순히 비 내리는 장면만을 표현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중간에 이와 같은 이제 연출하니까 보다 보기가 좋네요.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업은 앞서 본 강좌의 시작 부분이죠. 예, 그 부분에서 본 그 결과물 영상과 이제 거의 똑같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나머지 뭐 세부적인 부분은 직접 하나씩 설정을 해가면서 만족스러운 그 결과 나타날 때까지 예, 설정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바닥 부분을 실제 바닥 이미지로 이제 바꿔서 뭐 아스팔트나 아니면 시멘트나 어떤 건물이나 비가 내리는 실제 그 느낌을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이제 솔리드 열어서 이제 바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플레이스, 리플레이스 푸티지 파일. 자, 학습 자료 폴더에 준비된 비 오는 날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바닥이 좀 축축하고요. 비가 내린 그 흔적이 있죠. 예. 자, 빗방울의 모습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요 이미지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자, 그러면 앞서 바닥 솔리드 레이어와 이렇게 바꿔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실제 바닥 위에 빗물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자, 물론 실제 작업이라면 지금의 이 이미지보다는 더욱 사실적인 그러한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을 이용을 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예, 됐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 조명이죠. 네, 조명의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네, 조명의 색깔을 좀 바꿔봅니다. 어떤 색으로 해볼까요? 자,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영상은 이제 약간 좀 노란 빛이 돌았는데요. 이번 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좀 푸른색 느낌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조명에 의해서 바닥뿐만 아니라 빗방울도 역시 같은 색깔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텐시티 값을 좀 늘려줍니다. 조금 밝게 설정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살펴봅니다. 이렇게 이제 조명의 색깔을 다르게 설정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비 내린 장면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뭐 하나를 좀 놓치고 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비 내리는 장면 다시 선택을 해주고요. 이펙트 컨트롤러 갑니다. 자, 조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빗방울도 조명에 의한 그림자가 살짝 비춰주는 것이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예, 조명의 영향을 받는 그런 장면을 위해서 쉐이딩 항목 열어주고요. 쉐이딩을 켜줍니다. 온.
됐고요. 현재는 라이트 폴 오프가 이제 내추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꿔줍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조명의 속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넌을 사용을 해주고요. 됐고요. 여기에서는 앰비언트 디포즈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조명을 열어볼까요? 네, 조명을 열어주고요. 자 여기에서 사용하는 요 값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텐시티 아까 살펴본 적이 있었고요. 그 밖에 뭐 레디어스나 여기 이제 폴 오프 디스턴스, 캐시 섀도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뭐 다크니스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 상태로 놔두고요. 다시 파티큘러 이펙트 열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쉐이딩이죠. 앰비언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또 변화를 줄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그림자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림자. 자 그림자가 적용이 돼야지 보다 좀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위에 섀도우 렛 포 메인, 큰 빗줄기죠. 예, 메인 파티클에 대한 그림자 사용하기 위해서 온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렛 포 옥스, 서브 파티클이죠. 튕겨져 나가는 작은 빗줄기도 역시 그림자의 영향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온으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섀도우 렛 세팅을 열어서 그림자의 색깔, 그림자의 스트렝스, 즉 강도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의 불투명도죠. 오퍼서티를 통해서 역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적당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자의 크기 어저스 사이즈를 통해서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의 거리 디스턴스, 리플레이스먼트, 이거 오토로 되어 있는데요. 그림자가 항상 빗줄기 뒤쪽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always behind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요. 자 여기서 오프로 했을 때, 자 그리고 튕겨져 나가는 빗방울을 오프로 했을 때, 자 이 부분 보시면은 표가 나죠. 자 이렇듯 조명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물체는 이제 그림자가 표현이 되는 것이 보다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설정 한 것처럼 쉐이딩을 사용을 해서 빛의 영향을 받는 그런 파티클 설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파티큘러를 사용을 해서 비 내리는 장면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파티큘러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처럼 비 내리는 장면, 그리고 비가 바닥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가는 이런 장면들을 아주 어렵지 않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학습 잘 참고를 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